오늘은요, 저희가 청소년과 진로 교육의 방향이라는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진로는 정말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영역이죠. 우리 자녀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아이의 진로를 잘 찾아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 아이의 진로를, 청소년에게 진로를 찾아줄 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을지,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 3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1강에서는 청소년 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청소년이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우리가 교육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2강으로는 사회 변화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3강은 진로 교육의 방향, 마지막 부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2주 1강 청소년 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청소년이란 누구인가부터 우리가 같이 개념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청소년은 그 시대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학문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개념이 조금씩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학문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로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 거예요. 청소년의 나이는 우리가 보통 몇 살로 생각하나요? 지금 저 여기 하구님이 와 계신데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6세부터 한 19세까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년으로 친다라면은 보통 몇 학년부터? 한 중학교 한 3학년이나 고1부터 대학 네. 가기 전. 중학교 3학년부터 네. 고1 네, 정도까지요. 고3까지죠. 그 정도까지로 네, 대학 가기 보셨군요. 전. 네. 네.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조금씩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념상으로는요. 네. 만 13세에서 18세, 그래서 1318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1에서부터, 네, 여기 저게 잘못 썼습니다. 중1에서부터 고3까지를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린이를 지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를 청소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는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발만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관계법의 기본이 되는 청소년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자, 제가 객관식으로 이번엔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자, 1번. 자, 1번은 13세에서 18세. 자, 2번 9세에서 24세. 자, 하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몇 번으로 생각하는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네, 몇 번일까요? 2번일 것 같아요. 네, 2번. 네. 9세부터 9세부터 24세까지.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년이라는 게 이게 어린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통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법이기 때문에 저는 좀 넓게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훌륭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2번. 청소년 기본법상으로는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20살을 넘으면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의 기관들, 청소년 수련관이라던가 문화의 집이라던가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라던가 이런 곳들에서는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청소년기는 육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기죠. 그래서 인지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일단 2차 성징이 일어나죠. 그리고 인지적으로는요, 자기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가 확장됩니다. 또 정서적으로는요, 감정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 이쯤 되면요, 우리 아이는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퇴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이제 학우님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기에는요, 발달이 불균형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체는 이미 성인인데 인지적으로는 생각하는 건 아직 어린아이라던가 청소년이라던가 혹은 생각은 정말 어른스럽게 하고 말도 정말 어른스럽게 하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된다던가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네, 빠른 바람, 높은 파도.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시기에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이가 이 시기에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이유를 호르몬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뇌과학의 발달로 뇌 발달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 혹은 다른 이 지역사회에 내가 만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뭐 사람의 뇌는요. 24세까지 우리가 아까 기본법상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기라고 했죠. 네, 24세 정도까지 뇌가 발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는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전두엽이에요. 보시면 전두엽이 있죠? 네. 이 전두엽이 가장 마지막에 발달을 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달하니까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감정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늦게 발달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전두엽이 발달 안 한 건 초등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생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는 천사 같았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악마같이 변했나요?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대뇌 변형계 때문입니다. 자, 대뇌 변형계는요, 뇌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데요. 대뇌 피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대뇌 변형계는요, 감정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그 영화에 보면요,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 이런 애들이 거기 살아요. 근데 그 애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대뇌 변형계입니다. 그래서 이 대뇌 변형계는요, 초기 청소년기에 발달을 합니다. 네, 13세, 14세, 12세 이때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정말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런데 이 감정을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지금 전두엽은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는 못하고요. 편도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편도체는요, 대뇌 변형계 안에 있는데요. 이 편도체는 보통 원초적인 감정, 공포, 분노, 두려움 이런 나를 보호해야 하는 이런 원초적인 감정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정들, 분노라던가 두려움이라던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마치 나를 지금 당장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전두엽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브레이크 없는 페라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질주하는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그 시기에 있다면 전두엽이 발달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고 좀 이해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시냅스가 가지치기를 시작한다라는 걸 둘 수가 있어요. 자, 뇌에는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죠. 이 뉴런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 시냅스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시기가 언제냐? 초기 청소년기예요. 중학교 1, 2학년 때. 자, 이때쯤이면요. 시냅스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길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걸 선택하고 어떨 때는 이걸 선택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시냅스가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빠르게 내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해결을 하죠. 그것은 뭔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냅스가 초기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가요, 안 쓰는 것들이 서서히 잘려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막 잘려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인 즉슨 무엇이냐? 아이가 만약에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흥미가 없어 해가지고 음악을 거의 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음악에 관련된 시냅스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잘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언어를 쓰지 않으면 언어에 대한 시냅스가 점점 줄어들고요. 이렇게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으로서 청소년기는 뇌가 발달하는 중인데 가능성이 무한한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지능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내가 언어 지능이 있다면 언어 지능에 관련된 부분을 개발시켰는가, 혹은 신체 활동 기능을 발전시켰는가, 이때 얼마나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지능이 더 향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능성이 무한한 시기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경험과 학습 자극은 일생에 거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삶의 기초 체력 그리고 기초 공사를 다지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요.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은 물론 미래에 대한 열망, 성취 동기는 18세 이전의 1차적 사회화 기간에 대부분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화 이론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보면요. 자, 에릭슨은 인생의 그 발달 과업으로서 인생의 생애 주기를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지금 5단계 청소년 시기만 일단 볼 건데요. 자, 에릭슨은 그 시기적 생애적 발달 과업을 내가 잘 수행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정적 성격을 형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12세에서 19세, 자, 청소년기, 초기 청소년, 청소년기죠. 자, 이때는 어떤 과업을 형성하는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나? 나는 어떤 사람이지? 무엇을 하고 싶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파악해 나가는 시기예요. 이때 정체성을 잘 형성한 사람은요. 19세에서 24세, 우리가 만 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대학교를 가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기에 관계성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관계성과 친밀감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성 친밀감을, 그러니까 정체성,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한 사람이 이 관계성 친밀감을 또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잘 형성한 사람이 이제 24세 이후 성인기 굉장히 길죠. 54세까지 이 시기에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생산성이라는 또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자기 이해와 그리고 이 관계성이라는 과업을 잘 수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남은 삶에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삶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뭔가 일을 해나가면 사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화 속에서 얼마나 청소년 시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 교육의 개념은 어떤 건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청소년 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 교육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만 아이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아니죠. 부모님의 가정교육부터 사회가 함께 키우는 교육도 필요하죠. 요즘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가정, 학교, 사회가 같이 청소년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상부터 보실게요. 자, 대상으로는요. 가정에서는 자녀를 교육하죠. 학교에서는 학생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 청소년이 다 학생은 아니죠.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영역에서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자, 가정교육은 집에서 보통 이루어지죠.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사회교육은 물론 사회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회교육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청소년 기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수련관이라던가 문화의 집이라던가 이런 곳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청소년 시설들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들, 멘토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전체 이 지역사회 교육 자원들이 모두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점점 더 담장이 낮아지고 있죠. 이제 학교도 그 경계를 허물고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연계해서 교과 연계 수업을 하기도 하고 체험학습을 나오기도 하면서 점점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도자인데요. 가정교육에서는 이제 부모 너무 다 쉬우시죠. 학교에서는 보통 교사가 그 역할을 하고요. 사회에서는 지도사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좋은 어른들, 멘토분들 다양하게 함께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주요 내용을 보면요. 가정에서는 인성, 태도, 규범과 같은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담당해 주시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전인 교육을 지향하고 지덕체를 같이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업 성취도를 돕는 이러한 기능에 아직까지는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요. 학교와 가정에서는 다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자신의 진로를 찾는 활동이라던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은 우리 이 시기의 경험은요. 평생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체적인 성인,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학교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 2강 사회 변화와 진로교육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